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무래도 직격탄에 맞은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제 항공, 뭐 관광 이런 데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정책들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뭐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러한 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요. 금액에 한도를 두지 말고 그냥 무제한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제한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다 여기는 부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무제한으로 주면은 포퓰리즘 아닙니까? 근데 예. 그냥 국민 1인당에게 뭐 50만 원, 1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이것은 예.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예. 이 소상공인을 살리지 않으면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실업 문제에 부닥칠 수 있어요. 예. 일단 기업을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운영자금 필요하고요. 예. 여기에 고용된 고용원들에 대한 월급이 필요해요. 예. 이 부분들은 무한대로 지원을 해서 일단은 기업은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제가 그 소상공인들 만나보니까 예. 이러한 정부나 서울시의 대책들이 상당히 좀 현실적이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미흡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출 받으러 가면은요 예. 보증서 가져와라. 그리고 당신네들은 이런 대출금이 이미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대출이 차가지고 안 된다. 예. 그리고 뭐 줄 섰더니 자 오늘은 이제 이미 상담이 끝났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냐?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럼 한 달 후에 돈 받을 수 있냐? 아니 신청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제도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금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서울시의 대책이나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마련은 되어 있대 실제적으로 이 돈을 타기까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은 당신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 우리 은행 상품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예.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거절되거나 아니면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이제 이왕 도와줄 거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간단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 자금이야말로 좀 용도를 특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고용된 사람들의 급여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임대차 계약상에 나타나는 어떤 임대료 같이 그 용도를 좀 특정해서 지원을 하면 예. 그냥 단순히 이 기회를 계기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사업을 살릴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출을 받아서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용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그 되게 어려워. 양난이에요. 네. 어렵네요. 진짜로 들어보니까 현금으로 주느냐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느냐 아니면 지역 화폐로 주느냐 이거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어요. 어디에서는 현금을 줘야지 그래야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어디에서는 이거 저축하고 돈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특정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주자 논란이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걸 제로페이하고 연결을 해서 제로페이로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현금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지원이 맞나요? 저는 뭐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방식의 지급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 지적하셨듯이 일본에서 예전에 지원금을 줬더니 예. 다 저축했잖아요. 더 어려워질 때를 대비를 해서. 예. 근데 그러기보다는 지금 당장 이거를 돈을 돌리는 게 가장 주 목적이니까 예. 이게 사용하지 않으면 몇 개월 후면 사라지는 음. 상품권이나 혹은 예. 지역화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이 정책의 목적에는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용이 어렵다라는 예.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입 대상자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제로페이라는 게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금 기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갖춰져 있다면 이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지적은 있죠. 이 사태에 제로페이 좀 끼워 팔기 아니냐. 끼워 팔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번 지역화폐 제도가 이번 기회로 뭔가 홍보가 되고 안착이 되고 활성화되면은
또 다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활용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로페이든 뭐 상품권이든 빨리 줘라. 아,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뭐가 됐든.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반론을 또 드려볼게요. 지금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집세를 지역 상품권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월세 현금으로 줘야 되고 직원 월급을 내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지역 상품권 주면은 이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줘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건 아니,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네. 이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를 돌리기 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예. 대략 서울시에서 줘봤자 뭐 1인당 대략 50만 원 될까요? 그것도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월급을 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돈을 돌게 하는 그러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어쨌든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줘라. 속도전이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최근에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으로 배달앱, 공공 배달 앱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소위 배달의 민족이 독과점이 되면서 그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 많이 떼간다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개발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소장님부터 하실까요? 이건 예. 지나친 시장의 개입이죠. 시장 개입인가요? 이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예. 그런 앱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음.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사업자들을 사업 못하게 보다 강화된 우위의 상황에서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용하게 만들겠다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정부가 할 일은요.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발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개발을 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러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 예. 그리고 개발 앱 업체에서 많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냐 정부에서는 예, 예. 이게 공정거래에 맞는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은 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예, 예. 이렇게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것도 포퓰리즘인가요, 그러면?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실적 쌓기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에 하나의 실적 쌓기.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실적 쌓기가. 근데 이게 뭐 돈을 뿌리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서울시, 뭐 일단 경기도에서 먼저 네네. 이재명 지사가 뭐 세게 치고 나오고 그쵸. 서울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매우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매우 많은데 지금 이 DH, 그러니까 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기업이죠. 예. 이 기업이 지금 1위 배달의 민족, 예. 2위 요기요, 예. 3위 배달통까지 예. 이제 전부 먹으면 이게 99%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막 독과점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도 시장 점유율 50%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리고 뭐 구글이나 뭐 그런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기업들도 한 80% 정도인데 예. 99%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독점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독점이 되고 결국 소상공인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는 지금 장사가 불가능한 그런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죠. 문화가 이미. 예.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물론 공정위에서 음. 이 M&A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안 된다. 음. M&A 너네 못해. 인수합병 못한다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M&A를 시킬 수도 없고요. 음. 여기서 이제 공정위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위 업체인 배달통은 인수하지 마. 예.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줄게. 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 년간 수수료를 올리지 마. 예. 뭐 이런 제한을 둘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긴 해도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이 독과점 사태를 막기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예. 그래서 정말 찾다가 음. 나온 게 바로 그냥 공공 배달 앱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 보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나왔다라고 네, 그런 볼 거죠. 수도 궁여지책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에 하나인 거죠. 아. 그런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거를 만들었을 때 유지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네, 이걸 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고 게다가 세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관리도 매우 힘들고 그 수수료도 충분히 걷지 못할 수 있죠. 지자체가 운영을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실제로는 활성화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예. 왜냐면 아무래도 사기업체에서 이렇게 막 홍보 같은 거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홍보 덜 되고 이럴 테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단 만들자라는 거는 하나 만들어놔서 어쨌든 경쟁 구도를 계속해서 막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예. 근데 공공배달 앱이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비현실적이거나 뭐 지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영리 법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맡겨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건데 경기도 주식회사는 이미 어떤 그런 소상공인들의 제품이나 예. 아니면은 농산품 이런 것들을 많이 유통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앱에 같이 적용시켜서 정책을 한번 실현해 보면 또 새로운 방식의 어떤 일종의 그 복지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뭐 시장 개입으로까지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아까 말했듯이 그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IT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간섭이라기보다는 예. 이거를 지금 다 사가는 이 스타트업들로부터 이미 다 인수를 해서 독과점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딜리버리 히어로 지주회사 이 부분에 대한 규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간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